네, 우리 6과목 건설안전 4차 시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챕터 4 건설 현장 안전시설 관리예요. 이제 시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재해가 이제 추락이죠. 자,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추락이라는 그 정의부터 보시면, 자, 우리가 1과목에서 각종 이제 그 재해 종류들을 같이 살펴보셨었는데요. 자, 추락은 사람이나 물체가 중간 단계에 접촉 없이 낙하하는 것이다.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락은 말 그대로 중간 단계가 없다.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자, 고소에 의한 추락. 이제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개구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바닥 면적이 있고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 이제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구부나 작업대 끝, 이제 뭐 발판 이제 끝에 이제 뻥 뚫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락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비계라는 것은 우리 그 발 받침대잖아요. 비계에서 또 발을 헛디뎌서 추락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추락의 형태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다리 타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 작업대에서 우리 이제 건물 외벽에 매달려서 작업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철골, 그리고 조립 작업 시 추락이다. 자, 우리가 그 H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철골 구조물들 조립할 때 또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체 작업하다가도 우리가 이제 그 안전하게 벽 천장부터 부수면서 내려가다가 뭐 순식간에 이제 폭삭 주저앉으면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추락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자, 추락 혹은 이제 전도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자, 비계라는 것은 우리 발판, 그 작업 현장에서 쓰는 발판이에요. 자, 외벽의 강관에다가 이제 끼워서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들, 우리 지나다니면서도 외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라. 자, 그래서 안전하게 넘어지다든지 또 이제 떨어지더라도 받쳐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작업 발판을 근데 이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죠. 각 강관들을 또 이제 기둥을 설치해야 또 이제 비계를 걸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 자, 우리 건물 외벽 보면 그렇게, 이제 그 강관이 좀 튀어나와 있고, 혹은 이제 뭐 그물같이 이제 쳐져 있는 부분들 보셨잖아요. 추락 방호망. 혹시 추락하더라도 그물에 걸려서, 우리 생존할 수 있도록. 자, 추락 방호망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를 해라. 자, 이거를 뭐 공중에 붕 띄워서 멀리 설치하면 뭐예요?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지 바로 이제 그 추락하더라도 살 수가 있죠. 자,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해라. 자,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라. 자, 요거 별표해 주시고요. 자, 요 부분 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추락 방호망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설치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철골이요, 이렇게 성냥갑처럼 이렇게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냥갑 구조로. 자, 철골들이 있고, 아직 그 바닥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 지금 제가 선을 그은 부분이 다 철골이다. 자, 그러면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물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처짐 길이가, 짧은 변. 자, 긴 변, 짧은 변이 있을 거고요. 짧은 변이 12% 이상이 돼야 된다. 자, 너무 탄탄하게 팽팽하게 하면 우리 사람이 이제 추락을 하고 튕겨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흡수할 수 있도록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다. 자, 이게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설치할 경우 그 예시고요. 자, 바깥면으로 설치할 경우, 자,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바깥면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할 경우가 있어요. 바깥 작업하다가 외벽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자,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해라, 길이라. 자, 1m나 혹은 50cm 해놓으면 추락하다가 걸칠 수는 있겠지만 떨어질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3m라고 규정을 한다. 자,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높이 10m마다 설치를 해라. 그리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해라. 이렇게 이제 또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민 길이 3m, 바깥 벽면으로 3m 이상 그냥 이제 하나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자, 각각 높이 10m마다, 이렇게 10m마다. 자, 촘촘히 이제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10m 이내마다, 자, 2m 이상으로 해라.
자,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상 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0도로 해놓으면 사람이 튕겨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벽면으로부터 경사를 20도에서 30도로 해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락 방호망의 인장 강도 나왔는데요. 자, 요거 별 3개인데 곱하기 10개에서 30개 해주십시오. 자, 매회차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그물코의 크기가 뭐예요? 우리 그 축구 골대 보시면은 그 축구 그물이잖아요. 그죠? 그물이 매듭돼서 이렇게 이제 방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각형으로. 이렇게 매듭이 되어서. 자, 이 그물코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센티미터고, 자, 10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2가지 규격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요거 자체로 항상 이제 매회차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머릿속에 뭐 이제 외우시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외우시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계속 보실 거예요. 자, 한 번은, 자, 또 한 번 구분해 볼게요. 그래서 방망의 종류에서요. 자,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자, 무게예요, 무게. 그죠? 자, 그래서 매듭이 없는 방망이 있고 매듭이 있는 방망, 매듭 방망이라는 건 매듭이 있다는 뜻이죠. 그 매듭이라는 게, 자, 요 이제 교차되는 부분을 이제 그 실로 이제 그 바느질을 해서, 자, 엮어서 붙여서 이제 하는 경우. 자, 뭐 하나의 예로요.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자, 요렇게 이제 십자가가 크로스 되어 있는 경우랑, 자, 우리가 도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2가지, 뭐 우리가 굳이 뭐 건설안전 아니더라도 요 정도 이제 조금 구분하면 나중에 편하시거든요.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자, 동서남북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서 연결이 돼 있는 앤지, 2번은 또 어떤 의미인지. 자, 우리가 도면상에서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는데, 자, 제가 예로 지금 이제 그 펜슬을,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중간에 만나는 애인가요? 자, 우리가 정면에서 보기에는 이제 교차대에서 보이지만,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다. 그게 이제 1번의 예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 이렇게 닷이 있어야, 자, 우리가 다 만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연결된 구조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매듭이 있는, 없는 방망이 일단은 구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신품. 자, 여러분들 새 신발 신은 거예요. 새 신발. 자, 새 신발 많이 신고 이제 낡았어요.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 기준들이에요. 자,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자, 매듭이 없는 애들은요, 그 5cm짜리는 없다. 10cm짜리만 있다. 자, 240, 150이에요. 매듭 없는 거. 자, 그리고 신품이 더 무게가 나가고 얇아지고 사가서 이제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240에 150이에요. 자, 매듭이 없는 애들은요. 자, 매듭이 있는 애들은 좀 더 이제 가벼워요. 신품은 200에 135예요. 패기시는. 자, 얘는 5cm짜리도 있어요. 110에 50.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누차 나옵니다. 건설안전 아무거나 피시더라도, 자,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계속 접하시는 문제예요. 굉장히, 빈출도가 높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과 5로 나누고 매듭이 없는 애는 10만 있다. 10cm짜리 그물코 크기가 240에 150이다. 신품 새거일 때 240, 폐기시 기준은 150이다. 매듭 방망은 좀 더 이제 매듭이 져 있어서 이제 좀 더 가벼워도 돼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매듭이 없으면 좀 더 이제 무게가 있고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매듭이 있으면 그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좀 더 이제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 추락을 더 방지하기 때문에 좀 더 가볍다. 무게적으로는 200에 135. 자, 그리고 5cm짜리는 110에 50이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지붕 위에서 위험 방지. 지붕에서 작업을 할 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가장자리에 뭘 설치해요? 안전난간. 자, 안전난간이라는 것은 우리
계단 올라갈 때 그 난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난간이 아니라 자,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이제 짓고 있으니까 벽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그리고 가운데 이제 안전기둥에서 이렇게 이제 강관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안전 난관이다. 자,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물을 이제 만들더라도 이렇게 자, 지붕에 채광창이라고 그래서 우리 유리 끼워놓을 부분은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으로 이제 지붕에서 작업하다 추락할 수가 있으니까 견고한 구조의 덮개. 자, 사람이 거기 밟고 지나가도 추락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덮어놔라.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 주세요. 지붕이에요. 자,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라. 자, 이거 시험 문제 항상 단골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붕이에요. 특히 이제 슬레이트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도 이제 슬레이트 지방이 있지만, 자, 요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요런 지붕들 보신 적 있죠? 그죠? 자, 그런 지붕의 형태들 약하잖아요. 사람이 밟으면 깨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제 강도가 약한, 굳이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좀 이제 기와도 약한 기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발판을 무조건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라. 폭 30cm.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위에 안전 작업 대책해서 자, 요 부분이 다 이제 연관되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해라. 자, 방망 설치해라. 그물 설치해라는 얘기예요. 자, 안전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조끼와 함께 가랑이 사이로 해가지고 조끼 같이 이제 입고 일하시는 분들 보셨죠? 그리고 고리도 하나씩 걸고요. 자, 안전대를 착용해라. 그리고 표준 안전난간을 설치해라. 표준 안전난간이라는 건 우리 안전대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상부 난간대 120cm, 90, 그리고 60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발 밑이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조명을 유지해라. 통로 같은 경우에는 75럭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승강설비 설치에서요. 자, 우리가 건설이고 이제 고소 작업 또 밑으로 꺼져서 지하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2m다 생각해 주십시오. 2m. 자, 2m를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원래 이제 작업하는 경우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가 설치돼야 된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 리프트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자,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주소가 붙습니다. 꼭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울타리 설치 한번 볼게요. 자, 캐틀이라든지 호퍼, 빨대모형이 이제 통이에요. 다 이제 저장 용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피트. 자, 피트는 이제 구멍이죠. 자, 그런 이제 경우에 필요한 장소에는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라. 자, 이게 맨들맨들하고 자, 요런 이제 형태의 저장 탱크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울타리 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울타리. 그 얘기입니다. 자, 조명의 유지. 자, 높이 2m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자, 조명 75럭스. 자, 우리가 조명 초정밀, 그다음 중정밀, 그다음에 보통 작업, 그리고 그 밖에 작업해서 보셨죠? 750, 그죠? 300, 150, 75 이렇게 이제 배우셨단 말이에요. 75는 기준이 뭐였어요? 그 밖에 혹은 이제 통로. 자, 이렇게 이제 75럭스 기준으로 한다. 그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방호장치 한번 볼게요. 자, 개구부라는 것은 우리 개구멍 생각하시면 돼요. 개구멍. 자, 근데 이제 바닥에 있는 개구멍. 자, 사람이 퐁당하고 빠질 수 있는 개구멍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덮개 등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 자, 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자, 임시 혹은 이제 임시로 또 뜯어내야 돼요. 공사를 하려면. 그때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라. 사람이 떨어져도 안전할 수 있게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전난간이 나오는데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볼게요. 우리 구조부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마기판, 난간 기둥이 한 세트예요. 자, 다음 중 안전 난간의 구조가 아닌 것은 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기본이에요. 자, 상부 난간대요. 상부, 중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발끝 마기판이 있어요. 발이 빠지지 않도록 혹은 이제 공구가 빠지지 않도록 발끝 마기판이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기둥 지지해주는 기둥이 난간 기둥이에요. 자, 요거 기준 기억하시고요.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라. 자, 바닥으로부터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 얘는 90cm 이상이다. 자, 근데 이제 상부 난간대 하나만 아니라, 자, 상부 난간대를 120cm, 1.2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 사이에 설치하고, 자, 120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해라. 120이 넘어가면 중간 난간대를 균일하게 2단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120 지점에 한다면, 이하에 설치한다는 경우에는 바닥면과 하나만 이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라. 자, 그리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요 발끝마기판은요,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자,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치면, 여기 계단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이게 10c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cm, 10cm. 자, 이렇게 계단 옆에. 자, 발끝마기판은 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중요합니다. 자, 난간 기둥은 상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간격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유지해 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서 평행을 유지해라. 자, 이게 뭐 삐뚤빼뚤 이제 그 균형 없이 그렇게 한다면 와르르 이제 통째로 이제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자, 난간대 지름. 자, 파이프란 말이에요. 난간대가 2.7cm 이상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 다 이거 지금 시험 문제 계속 지지고 볶고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지름 2.7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 그 밖에 강도가 동등한 것.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난간은 어디 하나 취약 지점이 없도록 제일 취약한 지점이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안전 난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무수히 많은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제로 보시면 지겹게 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7, 100kg라든지 120, 간격은 60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은 발판을 설치하고 방지망 설치, 안전난간, 손잡이 설치, 그리고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라.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개인적인 보호구는요, 안전대가 있어요, 안전대. 자, 안전대 부착 설비. 추락해야 할 위험이 있는 항상 이제 2m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몸에다 이렇게 착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 추락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걸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추락하더라도 줄이 이제 당겨주도록. 자, 이거 안전대 종류에서요. 이거 두 가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벨트식 그리고 그냥 안전그네식이 있어요. 벨트 안전그네식 그리고 안전그네식이 있는데, 자, U자고리용이라 그래서 그 줄 자체가 줄넘기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개를 이렇게 걸고,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쉬운 예로 어디서 사용하냐면은 전봇대에 사람이 오를 때,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전봇대를 오를 때 띠 자체가 이 전봇대를 이렇게 이제 감싸가지고 그 반동을 이용해서 이제 그 두 개로 걸어주는 그 U자고리용이 있고, 한 개는 말 그대로 그 사람 그 이제 안전대에서 한 줄만 하나 이렇게 이제 걸어주는 거예요. 자, 안전 그네식은 자, 안전 블록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안전 블록은 이렇게 이제 그 줄이 급격하게 이제 당겨지지 않도록 떨어지더라도 확 이제 잡아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장치 이름이에요. 안전 블록은. 자, 줄이 마냥 술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 체중과 함께 중력 가속도와 함께 확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지를 해가지고 딱 이제 조여주는 거예요. 더 떨어지지 않도록. 자, 추락 방지대는
자, 이런 이제 우리 섬유 로프, 여기 밑에 보시면 구명줄이라고 있죠? 로프나 이제 우리 등산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질긴 로프, 거기에 이제 철컥하고 체결해 주시고, 자, 그 잠금쇠 장치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이제 추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다. 자, 요거 두 가지 그 해당하는 것들이 있죠. 벨트식과 그냥 안전그네식에 해당하는 애들 사용 구분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다. 확인을 해주세요. 자, 붕괴방중 안전시설에서, 자, 우리 붕괴라는 게 뭐 건설 현장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토석이라든지 그 돌 같은 거 이제 굴러 떨어지잖아요. 자, 사면이라든지 번면. 사면은 이 경사진 면이고 번면은 그 뒤쪽에 이제 그 토질이다. 경삼이 구배가 증가하면 점점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제 무너지기 쉽잖아요. 절토 및 성토, 흙을 우리가 파고 또 이제 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높이가 뭐 이제 쌓은 높이가 점점 높아질수록 요만큼 쌓은 거랑 이만큼 쌓은 거랑 당연히 이제 하중도 그렇고 무너질 위험이 높죠. 자, 반복 하중의 증가. 공사 차량들 덤프트럭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무겁잖아요. 그래서 하중을 계속 이제 진동을 주게 되면 과르르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고요. 지하수나 지표에서 물이 가장 또 크죠. 자, 그래서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 자체, 뭐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뭐 진동이 없더라도 그냥 그 불완전한 그런 이제 토질 위에 서 있으면 또 이제 하중에 의해서 또 이제 땅 꺼짐 싱크홀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내적 요인으로는 토질 암질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토질도 그렇고 우리 그 암석들도 다 이제 풍화암부터 해서 연암, 경암 그렇게 그 신선도가 달라요. 자, 그래서 그 암질의 그 세기도 다르다. 자, 그래서 토질이라든지 이런 토석의 강도 저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붕괴의 형태는 이제 슬라이딩이에요. 미끄러져서 그냥 타고 내려오는 거고요. 점토면의 붕괴라 그래서 자, 점토들도 이렇게 어떻게 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뜯어져서 내려오는 거. 얕은 표층의 붕괴. 자, 우리가 뭐 지각, 멘틀, 뭐 외액, 내액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지표에는 연약한 지반이 풍화암이 있고 안쪽에는 이제 연암, 경암, 단단한 암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무너지고 외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 풍화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붕괴된다. 자, 성토 번면의 붕괴, 흙을 잘 쌓아놓고 다지기를 해도 우리 산사태 나잖아요. 자, 그런 이제 형태들이 있다. 자, 예방 대책으로는 자,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굴착면의 기울 기준 그 별표 또 10개 해주시고요. 자, 굴착면에 대해서도 우리 그 기준이 최근 들어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또 텀이 짧은데 개정이 돼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로 전 개정으로 인해서 전 개정 기준을 가지고 문제 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그 교과서에는 요 기준이 최신 기준이고요. 기존 이제 기출문제 요 기울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래, 연암, fun항, 경항 그 밖의 아니라 그 이제 습지, 건지 이런 식으로도 나왔고 그 기존 기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제외를 하시고요. 자, 일단 모래예요, 모래. 자, 굴착면의 기울기는 1대 1.8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대 1이다. 그쵸? 자, 모래 같은 경우에 제일 길죠. 1대 1.8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해야 된다. 자, 모래 같은 경우에는 점착력이 없잖아요. 그죠? 연암 및 풍암은 1대 1이다. 자, 이렇게 똑같이 1대 1. 자, 경암은 어때요? 1대 0.5에서 더 세워줘도 돼요. 0.5. 자, 경암이라는 것은 신선하고 단단해요. 자, 그 밖의 흙으로 이제 진흙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한 건데 1.2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단골 문제입니다, 여러분. 확인 잘 해주세요. 자,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칫골을 설치해라. 여러분들 공사 현장이나 우리 그 비탈면들 보시면 배수로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비탈면 보호공법. 자,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면 사면들 깎아놓고 거기 이제 식생공이라 그래서 떼라고 그러죠. 그 식물들 심어놓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식물 키워서 뿌리로 인해서 안반을 안전하게 붙잡아 놓고 있는 거고요. 자, 뿜어 붙이기 부분은요, 그 콘크리트를 고압으로 쏴서 자, 콘크리트를 이제 분무해서 다 이제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는 거.
자, 돌 쌓기 공은 우리 이제 아파트 어디 그 레벨 차 있는 곳들은 그 큰 이제 돌들로 이제 조경 측면에서도 해놓고 이렇게 높이를 맞추죠. 그렇게 이제 돌 쌓기로 돌로 이제 지지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자, 배수공 해가지고 우리 이제 물 지하수나 지표수가 굉장히 영향을 산사태에 많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표층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우리 그 지표 상 자체를 우리가 뭐 촘촘히 이렇게 격자식으로 좀 이제 그 끈을 매듭을 지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책. 자, 지표수가 안으로 스며들면 안 되고 빨리 배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면 배수공을 설치를 한다. 지하 수위를 내리기 위해서 수평 배수공을 설치한다. 자, 그 워터 레벨이 점점 이제 차지면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무거워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수평 배수공을 설치한다. 자, 비탈면 하단을 성토한다. 자,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으면 여기 흙을 더 쌓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이 덜 받겠죠. 자, 비탈면 하부에 토사를 적재한다. 이것도 성토한다랑 비슷한 얘기예요. 자, 토사를 이제 많이 쌓아둔다. 자,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에서 이제 어쨌든 흙이 이제 누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재료는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안 된다. 자, 그리고 조립하는 경우 조립대에 따라서 조립을 해라. 자, 그래서 조립대에는 말뚝이라든지 버팀대라든지 흙막이판 이런 이제 부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치수 재질이라든지 설치 방법 등을 명시를 해라. 자, 그런 이야기고요. 자, 흙막이 지보공 붕괴를 위한 점검 사항에서 자, 요것도 항상 시험 문제, 단골 문제입니다. 자,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탄력의 유무와 상태를 확인해라.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기납이라는 것은 눌러준 힘이에요. 압력이에요, 여러분. 자, 부재, 재료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교차부의 상태를 확인해라. 그리고 치마의 정도를 확인해라. 힘이 많이 받으면 이제 많이 휘겠죠. 자, 이런 것들 흙막이 지보공 방지를 위한 점검사항 시험 문제에 항상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다. 자, 우리가 터널 굴착 작업을 할 때 포함시켜야 될 사항, 방법 포함이 되고요. 터널의 지보공, 복공의 시공 방법, 용수의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은 터널도 어쨌건 그 나아가는 방향으로도 뚫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할 수 있도록 이제 복공 개념으로 또 이제 그 아치를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수는 어쨌든 지하를 뚫게 되면 지하에 이제 있던 그 지하수들이 이제 새어 나오는데 그 용수를 어떻게 빼낼 것이냐 그런 방법을 봐야 되고요. 특히 환기나 조명 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터널을 점점 이제 깊게, 짧은 건 상관없지만 깊게 터널에 가면 그 매연이나 분진이라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팬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명도 적절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자, 혹시라도 모를 붕괴 방지를 위한 터널 지보공 설치 점검사항.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요거. 터널 지보공 설치 시. 지보공이 그 지지하는 그 아치 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재료의 손상 변형 부식 똑같죠? 아까 전에 그 흙막이. 자, 부재 기납 전도, 그리고 접속부 교차부의 상태, 기둥 치마의 유무 및 상태에서 요거 가지고 사지선 다형으로 이제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자마, 우물통, 수직갱은 어때요? 다 이제 그 밀폐되고 그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그 작업이잖아요. 굴착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 자, 우리가 지하라든지 밀폐 공간은 항상 산소 결핍 우려가 있다. 자, 산소 농도 측정하는 자를 지명해라. 그래서 측정을 해라.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 설치를 해라. 자, 굴착 깊이가 몇 메다? 20m.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전기라든지 통신 설비를 설치를 해라. 자, 산소 결핍이 있을 걸 대비해서, 자, 송기라는 것은 그 이제 공기를 불어넣는 거잖아요. 그 설비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이제 4가지 준수사항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다. 자,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건설 현장에서 뭐 기울기라든지, 자, 우리 그 토속 그 붕괴 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4차시 수업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우리 5차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